첫 번째로 살펴볼 것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설치하기입니다. 컴퓨터로 오디오 파일 작업과 가상악기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시중에서 싼 것은 10만원, 비싼 것은 수백만 원 이상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수업에서 단지 노트북 하나로 모든 과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스튜디오 1은 자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중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건반 등이 아주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상 오디오 인터페이스 드라이브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오디오 셋업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오디오 디바이스 장치를 이렇게 보면은 오디오 디바이스 장치에 여기 세모를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는 이러한 장치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것이 없으니까요. 단지 윈도우즈 오디오만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윈도우즈 오디오를 선택하고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은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익스클루시브 모드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오디오에 관한 장치를 이 스튜디오 1이 독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1을 열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오디오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곳에서는 소리를 들어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해제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의도 듣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 음악도 해야 되니까 다소 문제가 좀 속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부분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리의 지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하였을 경우에 그것이 컴퓨터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시간차가 생긴다는 뜻이죠. 현재 40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1000분의 40초의 지연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뒤로 하면 100까지 갈 수가 있고 앞으로 하면은 10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가서 10 해주면은 말하는 것이 바로바로 들리지만 CPU에 무리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오디오 파일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오디오 파일은 데이터가 상당히 많죠. 미디 파일은 데이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오디오 파일 작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이것을 레이턴시를 적게 주게 되면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축축 뽑아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틱틱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디 작업을 할 때는 레이턴시 값을 적게 줘도 되지만 오디오 파일 작업을 할 때는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작업하다 보면 느낄 것인데 작업하다가 녹음을 했는데 틱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잘 알아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닫고 제가 볼 때는 저는 40 정도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닫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OK를 누르면은 오디오 셋업 부분은 현재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익스터널 디바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외부 장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설정은 건반 같은 외부 장치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컴퓨터로 음악을 하기 위하여 미디 입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컴퓨터의 키보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건반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없죠. 역시 어쩔 수 없이 가상 키보드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은 그 외부 건반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사용하는 건반 중에서도 이 기능이 지원되는 것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키보드를 잘 살펴보시고 미디 기능이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셋업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익스터널 디바이스 부분이 이쪽에 있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치한 것이 많기 때문이죠. 스튜디오 원에서는 가상 키보드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그 키보드의 좌판을 이용해서 음악을 입력하는 장치죠. 좌판을 보면은 좌측에 탭 키가 있는데 그 밑에 그 옆으로 보면 Q, W, E, R, T, Y 이렇게 좌판이 나가게 되는데 그것을 이용하여서 미디 건반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하여 애들을 누릅니다. 프리소너스사에서 제공하는 것이니까 프리소너스를 클릭하죠. 그럼 밑에 보면은 여기에 Q, W, ERTY 키보드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OK 누르고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그 키보드 건반이 설치가 됐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래 또 설치할 필요는 없죠. 이럴 경우에는 리모브를 해버리면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OK를 하고 나오면 그 장치가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 그 학교에 있는 건반을 설치할 경우에는 애들을 눌러서 뉴 키보드를 누르고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러 장치가 나오죠. 외부 장치를 갖다가 사용하고자 하는 장치를 클릭하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아이콘 키보드가 있는데 이것을 클릭하고 나와서 OK를 클릭하면 뉴 키보드로 이것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새로운 장치를 설정할 때는 애들을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장치가 보이는데 다른 장치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고 선택하고 OK를 누르면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를 클릭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외부 장치를 찾아낼 때 셋업에 들어가서 외부 장치 누르고 애드 버튼을 눌러 가지고 설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장치가 설치되었으니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뉴송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그 엠프티송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영역을 말한다면은 미디 영역과 또 하나는 오디오 영역입니다. 그럼 미디 영역을 하기 위해서는 악기를 하나 먼저 주어야 됩니다. 인스트루먼트에 가서 프리소너스 부분에서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말고 여러 악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컴퓨터에는 프리소너스에서 제공한 악기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설치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이렇게 클릭해 보면 그 여러 가지 악기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프리젠스에서 이렇게 프리젠스를 클릭해서 여러 악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스트링을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링을 이렇게 클릭하면 첼로, 컨트라베이스, 비올라, 바이올린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바이올린을 부분을 클릭해서
바이올린 레가토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서 트랙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악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눌러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죠. 이 밑에는 소리가 안 나는 게 바이올린은 그 솔 밑으로는 소리가 안 납니다. 음역이 거기밖에 되질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볼까요? 비올라를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올라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풀 악기를 한번 이렇게 던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올라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이 오디오와 관련된 작업이죠. 오디오 트랙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트랙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Add 오디오 트랙을 누르게 됩니다. 모노하고 스테레오가 있는데 보통 마이크로 작업할 경우에는 모노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는 모노밖에 안 되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은 이 스테레오도 가능합니다. 그냥 모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악기 트랙과 오디오 트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설치한 그 키보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화면이 넓어지죠. 여기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키보드들이 쭉 보입니다. 아이콘 키보드를 설치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All Input 하면은 모든 인풋 장치를 다 포용하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QWERT만 TY만 쓰겠다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All Input이 아니고 이런 것을 설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디 건반이 있는 것은 미디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오디오 웨이브처럼 되어 있는 것은 오디오 웨이브를 말합니다. 오디오 장치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역시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밑에 부분이 보이죠. 여기에 보면 인풋 L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설치했던 그 오디오 인풋 아웃풋 셋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현재 레프트 라이트 스테레오로 지금 돼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인풋 라이트, 인풋 레프트 이렇게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 부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해제를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디오 장치로 소리가 나와서 다시 제 마이크로 들어가게 되니까 하울링이 생기게 되죠.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해보면 움직이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은 지금 두 개로 입력되는 것이 보이죠. 이것은 스테레오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를 선택하면 모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가상 키보드를 설치했는데 그 사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캡슐락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상 건반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가상 건반을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Q, W, E, R, T, Y 컴퓨터 키보드에 있는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의 그 자판 배열하고 똑같죠. 이것이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가겠죠. 요 사이에 있는 것은 도, 도샵, 레, 레샵, 미 이런 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화살표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눌러보면 아까 C3였는데 C4로 바뀐 것이 보이시죠? 다시 한번 C3, C4 이렇게 해서 음역을 옥타브 단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벨로서티는
소리의 크기를 설정하는 것인데 볼륨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은 키보드,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을 세게 두들겼을 때와 천천히 약하게 두들겼을 때 그 속도 차이에 따라 소리의 세기도 달라지지만 그 자체 가지고 있는 음색도 달라지게 되죠.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밴드라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키보드에 Q를 누르면 소리가 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보통 그 재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밴딩을 많이 쓰죠. 그런 거를 수행하는 장치입니다. 모듈레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W 키를 한번 누른 상태에서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의 그 떨림이 들리십니까? 음의 그 떨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모듈레이션이죠. 이상으로 장치 설정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음악으로 편곡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간단한 교육용 악기로 녹음을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오카리나 또는 뭐 리코더 또는 뭐 멜로디온 등등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악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죠. 백그라운드 정도만 넣고 편곡해서 그것을 교육용 악기로 연주해서 믹싱하는 작업, 간단한 믹싱 작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